선생님은 한 학생에게 전체 학급 앞에서 불가능한 방정식을 풀도록 강요하는데 그 학생이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스토리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 루이르 그랑 고등학교의 수학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학생들은 무자비함과 우수성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한 서진 선생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교육은 지침이 아니라 투쟁이며 지적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그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시간을 허비할 가치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학생 중에서 단 한 명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그것은 뛰어난 지능도 아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아니었지만 그는 전혀 무관심했다. 평범한 외모의 16살 소년 민호는 늘 뒷줄에 앉아 있었고 손을 들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호의를 얻거나 적어도 선생님의 경멸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는 반 친구들과 달리 민호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그는 이상적인 표적이 되었다. 그날 서진 교수는 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난 시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작위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준비가 가장 안 된 사람들을 폭로하고 무자비하게 조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선생님의 잔인한 미소는 실수가 있을 때마다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이제 오세요. 영웅님. 그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의자를 따뜻하게 하려고 오신 건가요? 전체 학급이 숨을 참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이상하고 거의 불안한 평온함만이 드러났다. 그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이 소년이 침묵으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교수는 칠판에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그는 분필을 움켜쥐고 자신 있게 복잡한 방정식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방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학생조차도 도움 없이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방 안에 중얼거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칠판을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몇몇은 이미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굴욕을 예상하고 있었다. 수업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구티에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5분만 주세요. 기다린 시간은.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몇 초가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근거렸다. 말이 안 통하시나요? 교수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면 언제나처럼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늘 애쓰던 학생 지원과 서진은 민호가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웃음은 곧바로 멈췄다.
아무도 그가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칠판으로 걸어가서 조심스럽게 분필을 집어들고 방정식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것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말문이 맞게 했습니다. 모든 스트로크는 확실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해결책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창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가 문제를 해결한 속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학급이 그 광경에 매료되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원은 웃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서진은 여전히 입을 반쯤 벌린 채였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서진마저도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칠판에 다가갔다.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해야 했던 일이 점차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호는 분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숨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구티의 교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모든 줄을 훑어보며 오류, 불일치 등 민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모든 것을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불가능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전체 학급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칠판에 눈을 떼지 않고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는 교실 뒤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년으로 가장 똑똑한 학생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었습니다. 구티의 교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방정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이 방금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치 실수나 무엇이든 찾아내려는 듯이 모든 숫자, 모든 기호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수는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완벽했습니다. 교실 안에 웅얼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고 그 다음에는 낮은 목소리와 감탄사가 물결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절대 말을 안 하잖아. 불가능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호의 굴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지원과 서진은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지원 그는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다. 서진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민호였어요. 그는 웃지도 않았고 축하하지도 않았고 방금 한 일에 놀란 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걸음 물러섰다가 평소처럼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바로 그때 모든 예상과 달리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뒤쪽에 있던 학생이 몇 번 박수를 치며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등장했고 갑자기 반 전체가 일어나 민호에게 마치 그가 우승을 차지한 것처럼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웃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게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구티의 교수는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현실이 아닐 수 없어. 그의 권위, 학급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통제력은 불과 몇 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일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고요.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자 박수갈채는 즉시 사라졌다.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시선은 여전히 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구티에는 잠시 눈을 감고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결책을 암기하는 건 쉬운 일이죠. 가장 어려운 건 지금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아무도 그가 방금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려 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그렇게 똑똑한지 한번 보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대수 방정식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수학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구티에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재빠른 손짓으로 이전 방정식을 지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만 볼 수 있는 고급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참았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해하고 그저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면 구티에가 한 걸음 물러서면서 말했다. 그럼 이걸 풀어보세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민호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그 방정식을 관찰했습니다. 구티에는 이번에는 민호가 갇힐 것이라고 확신하며 팔짱을 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수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미소. 그러자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일어나 다가가 분필 한 조각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다. 구티의 교수는 배가 꼬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업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에 말 그대로 넋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칠판 앞에 섰고 손가락 사이에 분필을 끼운 채 그의 눈은 구티의 교수가 쓴 방정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미적분 문제였는데 그 수준의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조차도 그 문제에 도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티에는 마침내 민호가 주저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대신 소녀는 마치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 전체에서 들리는 소리는 칠판의 분필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문제를 푸는 속도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모든 숫자, 모든 기호, 모든 단계는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촬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산을 따라가고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포터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고등학생도 못 푸는 문제를 푸는 거지. 서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구티에는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호는 분필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학생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끝났어요. 방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구티의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다. 그는 칠판으로 달려가서 해결책을 줄마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수, 불일치, 민호가 틀렸을 수 있는 모든 징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옳았습니다. 다시 방 안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구티에는 자신이 작고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의 권위, 학교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교수라는 그의 명성, 모든 것이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학생들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몇 초 만에 전체 학급이 일어나 민호에게 마치 역사적인 일을 해낸 것처럼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예전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웃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로 돌아와 처음과 같은 평온함으로 앉았습니다. 구티에는 그림 앞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방금 일어난 일은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일 뿐이며 온 세상이 미노스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속삭임과 중얼거림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이 모든 일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난 사람은 구티의 교수였다. 언제나 존경을 받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이 남자는 그림 앞에 서서 시선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류가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으며 방정식을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외과적 수술의 정밀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 사이 민호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는 반 친구들의 반응에 놀라지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그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데니, 어떻게 그랬어? 모두가 그에게로 돌아섰고 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방정식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웠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잠시 관찰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 세 단어의 반 아이들 모두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렵지 않았다니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것은 대학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대화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티의 교수는 마침내 자신을 가다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권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방정식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학생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묻어났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지원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구티에는 혼란을 이용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수학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그들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죠. 중얼거림이 더욱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내가 그저 암기한다고 생각한다며? 반 전체가 숨을 참았다. 모든 시선이 교수에게로 향했다. 고태의 등에 차가운 오한이 흘렀다. 만약 그가 도전을 받아들였고 민호가 다른 문제도 똑같이 쉽게 풀었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가 두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방 전체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구티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그는 갑자기 말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칠판에서 방정식을 지웠다. 오늘은 이만. 더 이상 손재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속삭임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선생님, 지원이 말하려고 했다. 그만하면 됐다고 했죠. 구티에가 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짐을 챙기세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흥분은 관심으로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민호에게 감명을 받았다. 서진처럼 방금 본 것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항의하지도 않았고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물건을 치웠습니다. 종이 울리면 수업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교실을 나갔다. 하지만 구티에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이 자신의 벽 안에서만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는 민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는 어떻게 고급 방정식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는 이전에 자신의 재능을 보여준 적이 없었을까? 구티에가 아직 몰랐던 것은 답이 곧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교실에서 나왔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학교 복도는 웅성거림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흥분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학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민호가 불가능한 방정식을 풀었다고 들었어. 서진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하셨어. 민호가 천재라고 생각해.
민호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걸으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한 모습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비밀이 밝혀졌고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시간 후, 도시의 다른 곳에서도 서진 교수는 여전히 민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며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일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았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학교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파일을 찾았다. 아니요. 민호. 16세. 성적 중간. 수업 참여 없음. 학업적 배경. 주목할 만한 업적 없음.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티에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파일에 차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22년간의 경력 동안 이런 식으로 접근이 제한된 파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휴대전화를 들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검색했지만 관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간 검색한 후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천재 아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겨우 8살이었을 때 한 대학 교수가 그의 놀라운 수학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논리에 어긋나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는 9살 때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후보자들보다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10세가 되자 여러 해외 대학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콘테스트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학계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구티의 교수는 의자에 기대 앉아 멍하니 있었다. 김 씨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몰랐을까? 그는 왜 참여를 중단했을까? 그는 왜 자신의 재능을 숨겼을까? 그 사이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방정식으로 가득 찬 칠판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재능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를 돋보이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고통스럽게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은 그를 실험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그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카메라, 과학자, 교수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랐다. 너무 달랐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11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 내가 그저 두뇌만 가진 채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명은 학교를 바꿨다. 그는 다시는 눈에 띄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비밀이 드러났고 그는 곧 다시 수색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한 민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붐볐다. 학생들은 감탄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손에 전화기를 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니, 너 인터넷에 있잖아.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원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민호가 수업 시간에 방정식을 푸는 정확한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해당 제목이 인터넷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천재가 수학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푼다. 민호는 누구인가? 실종된 천재 소년. 천재 IQ를 가진 소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걸까? 민호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서진 교수도 자신의 연구실에서 그 제목들을 보고 있었다. 그 소식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그의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민호의 갑작스러운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반에 천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를 모욕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명예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가장 나쁜 점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는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겼다. 하지만 민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복도에서 들리던 중얼거림은 굉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동지들은 놀라서 중얼거렸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어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그가 학교 입구에 기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영상 한 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민호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한 방정식을 푸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별다른 기대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지만 몇 시간 만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그룹에서, 그 다음에는 수학자 및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마지막으로는 웹 전체에서 나타났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어떻게 저런 수준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지? 전문 수학자 수준인데. 도대체 누구야? 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만약 그 교수가 그를 모욕하려 했다면 지금은 땅이 자기를 삼켜버릴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
이 영상은 인플루언서, 언론인, 학자들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이가 새로운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학에서 그에게 즉시 장학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기존 미디어 역시 이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여러 국영 방송사에서 서울의 천재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학교 입구로 들어섰을 때 그는 5미터도 못 가서 기자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에 눈부셨다. 마이크가 그의 얼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수학을 배웠어? 넌 전에 재능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잖아. 대학 방정식을 몇 분 만에 푼 건 사실이잖아. 대학에서 연락이 왔고, 가족도 내 재능을 알고 있었고, 사방에서 질문이 쏟아졌지. 민호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주목받는 것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깨에 누군가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를 지나가게 하세요 오라고 교장이 말했다. 이곳은 학술기관이지 미디어 서커스가 아닙니다. 면접을 원하시면 학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공식 입장이니까요. 이제 비켜주세요. 기자들은 마지못해 뒤로 물러섰지만 민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학교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반 친구 중 몇몇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진 교수는 최악의 악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교장에게 전해졌고, 그는 긴급회의에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서진 선생님, 어제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운동이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학생을 조롱하려 했지만 대신 그를 국제학술 무대의 중심에 놓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저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을 과소평가했고, 이제 그의 명예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역시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아내고 온라인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 교수는 천재를 모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최고의 아이러니죠.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평가들은 무자비했다. 서진 교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민호가 혼란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H 부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위한 가능한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몇 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왔습니다. 저희 인재 프로그램의 기회에 대해 민호 씨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곳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우리는 당신 아들의 영상을 보고 그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에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이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민호는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지지 메시지도 있고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있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과학자와 학자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지능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세상이 그를 찾아냈고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그가 이것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민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고 조만간 그는 그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혼란스러웠다. 민호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복도는 속삭이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며, 몇몇은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다시 입구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더 커지고 저널리스트들은 더 유명해졌으며 마이크에는 국영방송사 로고가 장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만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게 된 건 다 그 덕분이었습니다. 명은 배의 통증을 느꼈다. 그는 결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그저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그렇게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진 교수는 인생 최악의 밤을 보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 교수가 천재를 모욕하려다가 결국 모욕을 당하고 만다. 제자를 과소평가한 스승. 선생님이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 시스템의 오만함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든 댓글은 그의 자존심에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뭔가 잘못했다면, 만약 민호에게 도전하는 대신 그냥 그를 짓밟으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했고, 그것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전 세계의 명문 대학에서 편지를 보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적어도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로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색이 칠해져 있어서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어머니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들아,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니? 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리무진 문이 열리고 한 인물이 내렸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이몬, 영웅이여라고 말했다. 마침내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호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저는 유럽수학연구소 소장인 진우 교수입니다.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이름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수학계의 전설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며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한 저자입니다. 그는 현관문에서 마주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죄송하지만 진우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을 보고 나서 직접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민호에게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는 직접 왔습니다. 김 씨는 가슴에 무게를 느꼈다.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우가 말을 이었다. 저희 연구소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야, 너는 재능이 있구나.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당신이 이 교실에서 한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개발하기로 선택한다면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민호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자신의 지성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 권리가 있었는가? 그것이 진짜 질문이에요. 그날 저녁,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케임브리지, 하버드, 스탠퍼드 등 여러 대학에서 온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다른 학생이라면 누구나 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편지겠지만 그에게는 인생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수년 동안 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평범해지려고 노력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민호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무엇을 결정하든 세상이 그를 다시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 하루 종일 우유부단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매일 저녁, 그는 대학에서 보낸 편지, 유럽 수학연구소에서 보낸 카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학자들의 이메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이것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오로지 지능으로만 측정되는 삶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가 될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으로 보지 않고 천재로 보았고, 이 점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방에 있을 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 마치 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아주 조용했어요 라고 말했다. 김 씨는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엄마는 어렸을 때처럼 한숨을 쉬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들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야.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전 그를 학문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그는 속삭였다.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성공이란 인정받는 천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누가 말했는가?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 넌 정말 똑똑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는 없어. 넌 숫자나 방정식 그 이상이란다. 이 말은 그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광기 속에서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자신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호는 이해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모든 편지, 이메일, 제안서를 모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찢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삶으로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도착한 날 아침, 그는 복도에서 구티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교수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 건데? 민호는 살짝 웃었다.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으로 남을 것이다. 구티에는 그 대답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잠시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결국 그는 체념한 듯 미소만 지었다.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알고 지낸 이래 처음으로 교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나 오만함이 아닌 존경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세상은 민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언론은 그가 어떤 제안도 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재능 낭비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겁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능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길을 따를 필요가 없었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민호를 잊었다. 뉴스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들은 다른 학생들을 찾고 있었고, 그는 다시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부를 계속했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압박감 없이 수학을 계속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천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